안녕하세요. 축진몽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대승을 거두면서 조별리그를 전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유벤투스 상대로 5대2 아주 큰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로드리와 레인더러스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선발 출전하면서 두 선수의 공존을 볼 수 있었고, 또 아인누리라는 공격적인 풀백이 전형적인 윙어인 도쿠와 만났을 때는 어땠는지, 또 유벤투스급 팀 상대로는 맨시티가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보면서 느낀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오늘 시티 선수들의 로테이션 플레이가 되게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유벤투스가 맨체스터 시티가 뒤에서 후방 빌드업 할 때 1대1로 맨투맨을 걸면서 전방 압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선 제자리에 서 있으면서 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이 계속해서 돌면서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압박을 차근차근 풀어가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시티한테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선수가 서로가 서로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공간으로 들어가 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기장 내에 구역을 나눠서 이 구역에 우리 팀 동료가 들어가 있네? 그럼 나는 저 빈 구역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장을 공간 개념으로 나눠서 그 공간에 많은 선수가 배치되지 않게 서로가 효율적으로 적절한 공간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쪽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의 로테이션 내지는 무한 스위칭이 시원한 승리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경기들보다 역습 대처가 좋아졌습니다. 지난 경기들은 이번 경기를 했던 유벤투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팀들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찬스는 지난 팀들에게 더 많이 허용했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얘긴 뭐냐? 오늘 상대가 가장 강한 상대더라도 역습 대처를 잘했다. 예를 들어서 맨시티가 위쪽에서 돌리다가 공을 뺏깁니다. 그래서 공을 뺏겨도 바로 압박하는 그 텐션이 살아있어서 상대가 공을 쉽게 좋은 패스로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전개를 방해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고, 그래서 맨시티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상대 역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그냥 수비 상황일 때는 도쿠 같은 윙어들이 빠르게 내려와 주면서 일단 결정적인 찬스는 계속해서 지연을 시켰어요. 그 시티가 지난 시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또 중원 장악력이 일단 너무 좋아졌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란 말이 있잖아요. 맨체스터 시티가 그런 수비적인 약점, 역습에 약한 거, 이런 것들을 노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90분 내내 공격하면 됩니다. 수비할 시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원 장악이 필수인데요. 오늘 경기는 시티가 중원 장악을 되게 잘했다. 그래서 유벤투스를 완전히 눌러놓고 플레이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자꾸 지난 영상부터 로드리를 너무 억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봐 걱정인데, 진짜 과장이 아니라 로드리가 가져오는 안정성이 미쳤습니다. 로드리가 적절한 템포 조절을 해주면서 상대에게 압박당할 건덕지를 안 주는 거죠. 뛰어오면 그때 패스를 주니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또 전진 패스 할 땐 하고, 이러면서 템포 조절을 되게 잘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 맨시티가 공을 뺏기는 빈도가 이번 경기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드리가 있었을 때는 그렇게 게임이 진행됐고, 이제 로드리가 나간 타이밍이 있잖아요. 로드리가 나가도 레인더러스가 그 자리에 뛰면서 레인더러스가 또 그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제가 최근에 봤던, 그러니까 24-25 마지막 라운드 그 근방에 있었던 경기들보다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한 10경기, 15경기 이 정도 다 통틀어도 오늘 경기의 내용이 가장 좋았다.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 언급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빌드업 대용도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일단 오늘 아인누리, 마테우스 누네스 이렇게 두 명의 풀백이 나왔는데, 아칸지, 후뱅 디아스 이렇게 두 명의 센터백을 보고 로드리가 바로 앞에서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인버티드 풀백이나 인버티드 센터백을 사용해서 로드리 옆에 짝을 한 명씩 붙여줬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레인더러스, 베실바가
좌우에서 빌드업 지원을 와줍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2-3 형태로 빌드업이 구성되고요. 누리와 누네스는 아주 넓게 벌리면서 상대 공격의 폭을 넓힙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쪽 공간은 누리, 누네즈 이렇게 양쪽 풀백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양쪽 윙백들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스쳐갔던 아이디어가 맨시티가 이래서 영입을 빨리 서둘렀구나. 이런 식으로 클럽 월드컵이라는 실전급의 강도를 갖춘 무대에서 빨리 새로운 선수들을 실험해보고 가장 효율적인 포메이션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나왔던 이 선발 라인업 리그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선발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빌드업 대용으로 선수들이 호흡을 맞춰 나갔고요. 이걸 경기 화면으로 바꿔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 다르지만 또 정해진 원칙은 포지션 플레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장을 공간 단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이드 쪽으로 풀백들이 넓게 벌려주니까 사비뉴, 도쿠 같은 윙어들이 굳이 사이드로 벌려있을 필요가 없겠죠. 공이 측면에 있지 않은 이상 비효율적인 움직임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비뉴하고 도쿠도 중원 싸움에서 숫자를 늘려주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반대로도 진행이 됐다는 거죠. 만약에 도쿠가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는 누리가 안으로 들어오고 사비뉴가 바깥쪽으로 나가서 받았을 때는 마테우스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수들이 위치에 맞게 딱딱 움직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뛴다고 했을 때는 사비뉴, 도쿠가 완전 윙어보다는 또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그런 역할도 수행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티가 3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 이 풀백들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흥미로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 빌드업 대형 두 번째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비대칭적으로 누리만 안쪽으로 들어와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쿠가 사인으로 빠졌을 때는 누리가 인버티드 풀백처럼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로드리를 지원해줬습니다. 누리가 또 울버햄튼에서도 포백 체제로 나올 때 인버티드 풀백 해봤기 때문에 이런 역할 아예 낯설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레인더르스는 조금 더 위쪽에서 플레이할 수 있고 자신이 원래 하던 그런 위치에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누리, 누네스 이런 다재다능한 풀백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빌드업 대형의 변화를 줄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유벤투스 상대로도 꽤 잘 수행이 됐다. 그렇다면 리그에서도 충분히 수준 있는 팀들과도 사용해볼 만하다. 이런 결론이 서겠죠. 또 오늘 왼쪽 라인에서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먼저 아래쪽에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도쿠가 공을 받으러 내려가는 움직임을 하면서 풀백을 끌어낸 뒤에 순간적으로 몸 뒤집어서 안쪽 공간으로 뜁니다. 그리고 누리는 이에 맞춰서 아주 적절한 패스 강도로 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도쿠가 여기서 슈팅하는 척하면서 안으로 접고 슈팅. 결국엔 첫 골을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서 도쿠의 한 번 접고 슈팅 이 과정이 너무 좋았고, 도쿠가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다고 했을 때는 또 도쿠를 막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맨시티에서 점점 적응도를 올려가는 도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누리 역시 이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쪽에 작은 장면 보시면 누리가 초반에 상대 수비 사이에서 공 잡아서 개인기로 상대 수비를 아예 뚫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크로스 올렸는데 유벤투스 골키퍼가 잘 막았거든요. 어쨌든 누리는 안쪽과 바깥쪽에서 둘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걸 보여줬고, 도쿠, 누리 이렇게 공격적인 왼쪽 조합을 맞춰놔도 충분히 활약이 될 수 있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왼쪽에 에체베리 같은 또 필포든 같은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가 와도 잘 맞춰주고, 도쿠 같은 윙어가 와도 잘 맞춰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또 마테우스 누네스 칭찬 안 할 수 없는데요. 보통 펩 축구에서는 윙어가 지금처럼 사이드의 선수들을 끌어당기면 미드필더가 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했거든요. 가장 많이 나왔던 그런 장면들이 예를 들어서 마레즈나 베르나르도 실바가 저쪽에서 공 잡아놓고 케빈 더브라이너가 저렇게 하프 스페이스 뛰면 안쪽으로 땅볼 크로스, 그리고 가운데 선수가 마무리, 이런 그림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드필더가 아닌 풀백인 마테우스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마테우스가
안쪽으로 땅볼 크로스를 했는데 자책골이 유도가 됐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마테우스 누네스가 우풀백 자리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적응도도 올라가고 기본기적인 측면에서도 점점 그 경기 감각이 올라오면서 실수를 덜한다 이런 느낌이 많았고요. 또 펩이 되게 멀티플레이어 성향의 선수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펩 축구에서는 자리가 바뀌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자리만 특별히 잘하는 선수보다는 풀백이지만 미드필더처럼, 풀백이지만 공격수처럼 뛸 수 있는 선수를 선호하는데, 마테우스는 원래 출신이 미드필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풀백적인 움직임만 잘해준다면 뭐 미드필더 같은 요소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했을 때는 펩이 좋아하는 유틸리티 풀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수비적인 완성도겠죠. 어쨌든 풀백이라는 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 얼마나 완성도를 가져가느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마테우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맨체스터 시티의 세 번째 골이 진짜 환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한번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번 과정을 설명드려 볼게요. 후뱅 디아스가 이제 압박을 당할 때 사이드 쪽 사비뉴에게 줍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부터 쭉 설명했던 그 빌드업 체계를 보면 보통은 사비뉴가 마테우스보다는 더 앞쪽에 있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 장면은 사비뉴가 거의 풀백 위치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그때 마테우스는 사비뉴보다 앞에 있으니까 사비뉴가 원래 있어야 할 오른쪽 사이드 자리로 띄워줍니다. 제가 어떤 거에서 이 공간을 쪼개가서 비어있는 공간으로 움직인다 라고 얘기하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디아스가 사비뉴에게, 그리고 사비뉴가 공을 잡은 순간 마테우스가 뛰니까 수비가 같이 따라가고, 수비가 따라가니까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 만들어진 공간으로 레인더러스가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주거든요. 즉 마테우스가 저렇게 띄워준 게 수비를 치워주는 효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인더러스가 원래는 사비뉴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마테우스에게 패스를 주고요. 여기서 또 무한 스위칭의 효과가 나오죠. 마테우스 옆에 붙어있는 선수가 코프 메이너러스라는 선수예요. 그 선수는 수비수가 아니죠. 앞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는 선수인데 뭐 지금은 풀백처럼 있습니다. 당연히 풀백보다는 수비적인 익숙함이 적을 것이고요. 수비력이 약화된 상태일 겁니다. 이게 바로 미친 스위칭의 효과죠. 유벤투스가 1대1 맨마킹을 시도한다. 그래서 맨시티는 그에 대응해서 여러 명이 무한 스위칭을 한다. 그렇게 되면 풀백이 앞쪽에 있고 상대 공격수가 수비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당연히 원래보다는 수비력이 약해진다. 지금 2단계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인더러스가 마테우스에게 아주 적절한 강도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마테우스는 반대쪽에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에게 공을 주고요. 홀란드는 사실상 빈 골대에 득점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골은 정말 아름다웠고요. 어떻게 팀적으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상대의 전방 압박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득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맨시티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잘 공략했고요. 이적 시장에서 열심히 보강을 하고 있는 만큼 점점 더 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드리의 복귀와 새 이적생들로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 과연 맨시티는 클럽 월드컵 우승컵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